네, 이번 차수에는 저희가 함수의 기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함수에서 저희가 함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역 변수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전역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함수의 매개 변수, 저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예제를 통해서 함수가 이제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매개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매개 변수를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사용과 명령 처리 흐름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거를 조금 그림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파이썬은 순차적인 구조로 명령어를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요. 매개 변수를 저희가 함수 호출한 부분에서 어떤 인수를 넣어주면 그게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겠죠. 값을 전달을 받아서 함수는 그런 입력된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처리를 하고 어떤 값을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을 하면은 함수 호출 부분으로 다시 이 명령어 처리 흐름이 넘어가서 그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 아랫 부분이 또 계속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걸 좀 계속 반복드리는 이유는 이 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복잡한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함수가 여러분들 좀 복잡한 코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가 나올 때마다 함수가 호출된 부분으로 넘어가고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서 어떤 값이 반환이 되고 호출이 끝나면 어디로 다시 넘어가겠구나, 이런 명령어의 처리 흐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아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변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선 강의에서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변수라는 거는 사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지역 변수라고 하면은 저희 영어로는 로컬 베어리어블, 전역 변수는 글로벌 베어리어블 이렇게 쓰고요. 지역 변수의 정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된 지역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함수의 내부다. 함수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변수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실상 사용될 수 있는 변수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파이썬 프로그램 .py라는 어떤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역으로 선언된 거는 함수 안에서 정의된 것이 아니고 함수 바깥에서 이제 메인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그런 코드에서 정의된 변수를 저희가 전역 변수라고 하고, 이거는 어떠한 지역에서든 함수 안에서든 밖에서든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어떤 함수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아까 def를 통해서. 그랬을 때 이 함수 안에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요, 그거는 지역 변수로 인식이 돼갖고 이 함수 안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네, 그런 변수를 함수 안에서 만들 수가 있죠. 충분히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는 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이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하나는 한정된 지역, 하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이 된다. 이 부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뒤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지역 변수의 생존 범위부터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 함수 1에서 저희가 A라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A는 10이다. 그럼 A가 뭔지 함수 1에서는 다 알겠죠. 자, 이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니까. 근데 이 A라는 변수, 지역 변수인데, 그리고 나서 함수 2라는 걸 또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함수 2에서 A라는 변수를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면은,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얘는 모릅니다. 함수 2에서는 이 A가 뭐지? 라고 몰라요. 왜냐? 이 A라는 변수는 지금 함수 1에서만 정의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함수 2에서는 모르는 거고요. 자, 전역 변수의 생존 범위를 보면, 자, 이렇게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 함수 바깥 부분에서 저희가 B라는 변수를 20이라는 값을 넣어서 한번 선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함수 1에서는 자, B가 뭔지 잘 알죠. 네, 함수 2에서는 B가 뭔지 잘 압니다. 왜냐? 바깥에서 선언이 된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B라는 전역 변수는 어떠한 함수에서도 다 접근이 가능하고 이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생존 범위라고 해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의 변수가 요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냐,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저희가 생존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안에서 정의된 어떤 변수를 다른 함수에서 막 쓰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한 오류를 좀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 혹은 함수 외곽에서 선언된 변수가 어느 부분에서 또 어디까지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고 좀 코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또 한번 볼게요. 자, 함수 안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함수 안에서 새롭게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로 간주된다. 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함수 안에서 선언되지 않은 않은 변수를 함수 안에서 접근하려면 전역 변수로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당연한 말이겠죠. 자, 함수 안에서 선언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변수를 함수 안에서 접근하려고 하면은 전역 변수로 선언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모르는 거죠. 전역으로 되어 있어야만 아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역 변수로 a라는 값에 20을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함수 1에서는 지금 보면은 a에는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고 뭐 출력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함수 1에서 a는 10이라는 값을 가진 제가 어떤 지역 변수 a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이해가 되겠고요. 함수 2에서는 제가 프린트 a를 했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a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그랬을 때 얘도 함수 2도 a라는 것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a는요. 여기 10을 함수 1에서 넣은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그 a가 아니고요. 자, 요 a입니다. 전역 변수. 전역으로 선언된 바깥의 부분에 선언된 값을 의미하겠죠. 전역 변수 a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코드로 한번 찍어보면 단반에 알 수가 있어요. 저희 함수를 미리 정의를 했습니다. df를 통해서 펑션 1이랑 펑션 2를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펑션 1에서만 a라는 지금 제가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서 새롭게 지역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했고 함수 2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문 a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전역으로 전역 변수 a는 20이라는 값을 갖고 있게끔 저희가 대입을 했고 함수를 각각 호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각 함수가 호출하는 a라는 함수가 호출됐을 때 a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 함수 1에서는 지금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함수 2에서는 저희가 2에서 출력한 a는 이 전역 변수 2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가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 a = 20이라는 이제 이건 전역 변수죠. 이 전역 변수가 만약에 선언이 없었어. 여기에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펑션 2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a라는 변수를 정의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a 값을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a 값. 왜냐? a는 이 펑션 1에서의 a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이거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요. 지역 변수니까 이 펑션 1에서만 이거는 접근이 가능하고 뭐 활용이 되는 겁니다. 펑션 2는 이 a라는 지역 변수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옆에 코드가 그 코드인데 저희가 요 a는 죄송합니다. 좀 지우고 나서 자, a는 20이라는 코드가 지금 없어요. 여기 없죠. 없는 상태에서 펑션 2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펑션 2에서는 이 a라는 값이 모르기 때문에 자, name a is not defined 라는 name 에러가 나면서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 1은 그대로 잘 찍히죠. 첫 번째 펑션은 잘 수행이 되는데 두 번째 펑션은 수행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이 저희가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코드를 만약에 만들면 이런 오류를 저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어느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항상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는 이제 함수마다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 변수를요, 펑션 1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요. 펑션 2에서도 a라는 지역 변수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이름을 쓰면 헷갈릴 것 같은데 왜 가능하냐? 당연히 이 지역 변수는 한정된 영역, 혹은 함수죠. 뭐 함수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펑션 1에서 정의된 a, 펑션 2에서 정의된 a는 서로 사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거 id 함수를 통해서 고유값, 객체 고유값을 한번 반환을 해보면 지금 서로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펑션 1에서 정의한 a와 펑션 2에서 정의한 a가 지금 고유값이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는 요 각각의 a라는 변수는 이름은 a로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변수로 취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각각의 함수에서 고유한 지역 변수로 간주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용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왜 a라는 이 변수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같게 인식되지 않고 다르게 인식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지역 변수의 개념을 좀 잘 모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가 이런 차이가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 a가 전역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수 안에서가 아닌 바깥에서 선언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특정 함수 안에서 새로 선언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a는 100이라는 값을 저희가 할당해서 a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펑션 1에서 또 a라는 변수를 또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펑션 1에서 a를 출력해보고 바깥 부분에서도 a 값을 출력해봤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 a는 지금 지역 변수죠. 이 a는 전역 변수입니다. 이거는 이 변수는 전역과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다른 함수라고 다른 변수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출력되는 결과를 보면은 펑션 1에서는 2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돼요. 이 지역 변수 a가 갖고 있는 값 200이 그냥 출력이 되고 이 바깥 부분에 있는 a라는 값은 요 a에 지금 100이 할당이 된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서 200이 할당이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할당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 a라는 전역 변수는 요 함수 펑션 1에서 정의해 놓은 a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서 요 함수 1에 대한 호출이 끝남과 동시에 사실상 의미가 없이 사라지는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20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은 100이 들어있는 채로 전역 변수는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저희가 a는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핵심은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전역으로 된 지역 변수로 선언된 거는 그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이 호출이 끝나면 함수 호출이 끝나서 그 지역 변수가 소멸이 되고 나면은 이 전역 변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소멸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전역 변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요 안에서만 요 함수 안에서만 저희가 활용이 되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전역 변수로 100을 a는 100이란 값을 선언했어요. 근데 이 펑션 안에서 만약에 전역 변수 a에 있는 값을 뭔가 변경을 하고 싶어요. 펑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라는 값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글로벌이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씁니다. 자, 글로벌이라는 이하거를 붙이면요. 글로벌하고 a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제 사용되는 a는 사실 로컬 변수가 아니고 지역 변수가 아니고 전역 변수다라고 명시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펑션 1에서 앞으로 a를 쓸 때는 이거는 근데 전역 변수가 아니고 지역 변수가 아니고 전역 변수야. 그래서 a에 200을 저희가 할당하고 나면은 이 전역 변수, 이 바깥에 있는 변수도 당연히 2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이 펑션 안에 있는 a를 호출을 하고 펑션 바깥에 있는 a를 호출했을 때 둘 다 동일한 값이 찍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함수 안에서 저희가 a라는 전역 변수를 그냥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야기가 막 나왔는데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역 변수란 프로그램 전체에서, 즉 어떠한 함수 안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특정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이제 해당 함수 안에서만 생존이 될 수 있죠. 이 지역 변수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이름의 지역 변수를 함수마다 선언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다음에 지역 변수와 동일한 이름의 전역 변수와 동일한 이름의 지역 변수를 선언하더라도 해당 변수는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로 간주가 됐었죠. 아까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랑 동일한 이름의 지역 변수 선언하는 거 가능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그 지역 변수로만 인식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접근해서 뭔가 활용하려면 글로벌이라는 예약어를 활용해서 다시 글로벌 하고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변수를 선언해 주면은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 쓰는 거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함수에 저희가 반환값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저희가 함수 이제 앞에서 좀 간단하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의 전달 부분도 필요하고 반환값이라는 거를 저희가 받아서 활용이 또 돼야겠죠. 그래서 이 반환값은 크게 이제 반환값의 형태죠.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반환값이 없는 경우, 반환값이 있는 경우, 있는데 있으면 한 개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나뉘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값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함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환값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떠한 메시지만 출력하고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반환값이 없어도 가능하죠. 메시지 출력을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함수 안에서 하고 그냥 함수를 종료시키면 함수 호출이 종료가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예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쓴 것도 있었죠. 그래서 반환값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환값이 없는 경우는 보통 이런 거겠죠. 메시지 같은 거 출력을 하는 건데 이럴 때 흐름은 이제 함수 호출되는 부분의 코드를 만나면 함수를 실제 호출을 해서 저희가 매개 변수 전달 가능합니다. 매개 변수 전달은 리턴 값이랑 상관없이 매개 변수는 전달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 예제에서는 지금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달은 가능하고 어쨌든 함수를 막 실행을 해서 제가 반환값 없이 종료하겠다. 그럼 반환값이 리턴이 없어요. 반환값이 없다는 거는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환값이 없이 종료가 돼서 다시 함수 호출 부분으로 명령어 처리 흐름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환값이 한 개인 경우 한번 보면요. 저희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은 저희가 매개 변수를 전달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일단 없습니다. 그랬을 때 반환값, return 1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이라는 값, 반환값 1을 저희가 반환을 하는 거죠. 반환값이 근데 한 개예요. 1이라는 숫자 값 하나만 반환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호출 완료가 되면서 펑션 1이라는 값이 반환된 값 1이라는 값이 A에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 전달된 반환값은 함수로 호출한 부분에서 새로운 변수에 이렇게 대입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혹은 그대로 이 함수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서 어떤 작업 처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값을 그 특정 변수에 반환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대로 함수 이름을 통해서 반환된 값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에 명시한 반환값, 이 리턴에 명시하는 반환값은 그러니까 리턴 뒤에 넣을 수 있는 반환값이죠. 여기는 어떤 변수도 돼요. A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 B라는 변수 다 됩니다. 그리고 리터럴 값, 그냥 숫자 값 혹은 문자 값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다 어떤 값이든 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이 되면 호출된 부분으로 넘어가서 대입이 되거나 그대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환값이 이제 2개 이상인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반환값이 저희가 예를 들어 3개라고 해볼게요. 1, 2, 3이라는 숫자 3개를 반환한다고 했을 때, 자, 호출이 끝나고 반환값이 이제 할당이 될 텐데, 이때 저희가 반환값을 받는 부분, 만약에 반환값을 변수에 받아서 이걸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환값을 받는 요 변수도 이 반환값 개수만큼이 돼야겠죠. 그래서 반환값 개수가 3개다라고 하면은 반환을 받는 변수도 3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BC, 이것도 콤마로 구분을 했습니다. 콤마로 구분한 ABC를 이렇게 써주고 펑션을 호출하면은 이 반환값이 그대로 순서대로 저희 리턴에 명시한 순서대로 값이 할당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은 A, 2라는 값은 B, 3이라는 값은 C라는 변수에 할당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반환값은 3개예요. 근데 반환받는 변수, 여기에 뭐 C가 없어. A, B만 있다든지, 혹은 반환값이 2개예요. 1, 2인데 반환받는 변수가 3개, A, B, C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둘 다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오류 발생해요. 이게 왜냐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반환값이 3개고 반환받는 변수가 2개인 경우도 이러한 지금 오류가 납니다. value error라는 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 too many values to unpacked. 자, 리턴하는 값은 3개인데 이 unpack 이 받는 부분이 2개밖에 없어갖고 too many value가 unpack 되어갖고 지금 반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환값은 지금 2개인데 저희가 호출로 반환값을 받는 변수가 3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이것도 value error인데 지금 not enough values to unpack. 예, 이 unpack 되는 value가 원래 3개는 돼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호출하면서 여기 친절하게 나오죠. expected는 3개인데 나 2개밖에 못 받았어. 문제가 있네. 왼쪽에서는 expected는 2개인데 왜 너 3개 주고 있니?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이썬이 하나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에러를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고 이 부분이 지금 잘못돼서 이런 오류가 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 문법적인 내용을 알면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에러가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당황할 건 전혀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문법을 이제 명확하게 알아서 가능한 오류가 없이 코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법적인 부분을 혹시나 이제 좀 실수를 했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오류를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 찍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적인 사항, 파이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또 프로그래밍 하는 경험을 통해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면은 반환값과 반환되는 값과 반환되는 값을 받는, 대입해주는 변수가 값이 같아야 되는구나. 내가 실수하고 있었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반환값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계속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